만약에 국가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정부나 은행 같은 기관에 대한 믿음이 지금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과연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신뢰는 어디에 저장될까요? 이 질문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 법,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돈, 바로 화폐에 우리의 신뢰를 맡겨왔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요? 이 질문은 더 이상 철학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2026년 전 세계적으로 국가라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뭐 좀 불만이 쌓인 정도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근본적인 균열,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이라는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 거대한 변화가 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국가가 실패할 때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국가라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원래 국가는요, 우리 모두의 신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뭐랄까 궁극의 금고 같은 걸로 설계됐어요. 근데 그 금고가 안팎으로 그냥 다 뚫려버린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벌어진 일들이 바로 이 끔찍한 질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시스템의 두 가지 균열입니다. 이제부터 베네수엘라와 이란, 이 두 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두 나라는 붕괴에 이르는 과정은 달랐지만 결국 신뢰 붕괴라는 똑같은 결말에 도달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 그리고 이란은 내부 저항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외부에서 온 충격, 다른 하나는 안에서 터져나온 폭발인 셈이죠. 하지만 이 두 사건 모두 그 밑바닥에는 수년간 차곡차곡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2026년 1월 미군 특수부대가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극적으로 막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씨앗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마두로가 집권한 이후에 계속된 초인플레이션, 만연한 부패, 그리고 2024년에 있었던 부정선거 의혹까지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까지 뚫고 들어간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개입은 그저 방아쇠를 당긴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이미 시스템적인 부패와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쓰기 시작했다? 이건 사실상 국가 시스템에 대한 사용 선고나 다름없었던 거죠. 자, 이번엔 이란으로 가볼까요? 이 숫자 1420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2025년 말 이란에서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이만큼의 리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불과 6개월 만에 화폐 가치가 56%나 더 폭락한 결과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시위 현장에서 터져나온 이 구호,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건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불만은 넘어섭니다. 통화 붕괴라는 경제 위기가 어떻게 국민들의 분노를 정권 그 자체로 향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그 폭발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 과격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작된 저항이 전국 31개 주 중에 무려 17개 주로 번져 나갔어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저항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선언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국가를 넘어선 신뢰.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지면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신뢰는 대체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부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약속이나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법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코드와 수학으로 보증되는 시스템, 즉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탈국가적 신뢰 시스템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 새로운 신뢰 인프라는 크게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비트코인.
이건 인플레이션 같은 위기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주는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둘째, 이더리움. 이건 특정 국가나 은행 없이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월드 컴퓨터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인링크. 이건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진짜 데이터를 제공하는 진실 기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가치 저장, 금융 시스템, 그리고 진실 검증. 이 세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그냥 복잡한 기술 얘기나 추상적인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당장 스테이블 코인으로 고국에 돈을 보내고 암호화폐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실용적인 생존 도구인 거예요.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경제적 구명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새로운 신뢰의 지도입니다.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뢰의 기반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뢰의 기반이 과거의 제도와 법에서 코드와 수학으로, 가치의 원천은 정부가 찍어내는 돈에서 암호 자산으로, 그리고 진실의 원천은 정부 발표에서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죠. 이런 시대적 변화를 고스란히 반영하듯이 2026년 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약 9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할 때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저장하고 싶어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죠.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겁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베네수엘라와 이란 두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국가의 모든 신뢰를 거는 것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중앙 시스템의 신뢰를 분산시키는 움직임. 바로 이것이 신뢰의 탈국가화이고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흐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신뢰를 표시하던 낡은 지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당신의 신뢰를 두시겠습니까? 이제 이건 우리 모두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